자, 이제 교착 상태 예방 방법을 알아봤는데, 교착 상태를 이제 예방하는 게 좋지만, 예방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부하가 걸려요. 그리고 리소스도 놀아야 되고. 그래서 예방하기보다는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걸 교묘하게 피해가자. 그게 바로 이제 교착 상태 회피라고 합니다. 그런 조건들을 아예 그냥 예방하지 말고 교착 상태 발생해라. 그래서 지금 그걸 피해 나가자. 교착 상태 회피는 예방보다는 또 요구 조건이 그렇더라고. 자원의 그 비효율성도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교착 상태에 발생할 세 가지 조건이라고 그러죠. 세 가지 조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방보다는 회피가 훨씬 더 병행성을 허용하는 거죠. 자원을 골고루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교착 상태 회피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프로세스의 시작을 중단하는 방법.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면은 시작하지 못하게 시작한 걸 중단시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자원 할당을 거부하는 거예요. 뱅커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뱅커스 알고리즘 굉장히 심플해요. 은행 있죠, 은행. 은행에 돈이 없어. 그럼 지급을 안 해주는 거죠. 은행에 돈이 들어올 때까지. 뱅커스 알고리즘이라는데, 자,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교착 상태 회피하는 방법, 프로세스의 시작을 중단한다. 그렇죠? 교착 상태 회피를 위해 자원이 언제 요청하는지 추가 정보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프로세스마다 요청과 해제에 대해서 정확한 순서를 파악하고, 요청에 따른 프로세스 너 잠시 대기해 라고 그런 거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의 요청 수락 여부는 자원들을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쭉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교착 상태 회피 알고리즘은 순환 대기 조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원 할당 상태를 검사해 가지고 사용 가능한 자원수, 할당된 자원수, 최대 요청수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만 살살 피해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교착 상태를 예방하려면 안정된 상태 그리고 불안정한 상태를 구분해 가지고, 안정된 상태는 정상적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불안정한 상태는 교착 상태를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불안정한 상태가 안 되도록 막는 게 회피 방법입니다. 자, 결국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시스템을 안정 상태와 불안정 상태로 만들어준다. 안정 상태. 그리고 이제 요거는 불안정 상태라고 하는데, 그래프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원래 그래프가 되면 이렇게 되죠. 안정 상태, 그 다음에 불안정 상태. 안정 상태와 불안정 상태. 안정 상태 안에 불안정 상태. 그 다음에 요 안에 여기에 교착 상태. 이렇게 그림이 되는 게 맞는 것 같겠죠. 구분하고, 교착 상태는 불안정 상태에서 발생한다는 걸 알고, 그렇죠? 교착 상태는 불안정 상태, 그러나 모든 불안정 상태가 교착 상태가 아닌 것을 알아야 된다. 요게 불안정한 상태는 이렇게 커요. 그렇죠? 근데 요 불안정한 상태에서도 교착이 발생하는 거지, 불안정한 상태라고 해가지고 다 교착 상태는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안정 상태가 된다면은 불안정한 상태와 교착 상태를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불안정한 상태의 운영체제는 교착 상태를 발생시키는 프로세스의 자원 요청을 방지하게 만들면 되겠죠. 그렇죠? 동일한 자원 12개가 있어요. 근데 프로세스 P0, P1, P2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동일한 자원 12개를 가지고 P0, P1, P2가 어떻게 하면 이게 안정 상태를 유지하며 돌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를 데이터로 있습니다. 자, 12개가 있죠. 프로세스는 3개가 있다 그랬어요. P0, P1, P2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은 실제 P0는 현재 지금 5개를 갖고 있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점유한 거잖아요. 그렇죠? P1은 2개를 점유하고 있고,
P2는 2개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 사용 가능한 자원수는 현재 몇 개가 되겠어요? 이게 9개죠. 그쵸? 여기 9개니까 지금 12개에서 9개를 빼면 몇 개가 남아요? 3개가 남는 거죠. 그래서 여기 현재 가능한 자원수는 3개. 그런데 요게 P0는 이 P0가 정상적으로 끝내기 위해서는 10개의 프로세스가 필요해요. 그리고 P1이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4개가 필요해요. P2는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9개가 필요해요. 자, 그렇다면 실행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P0는 현재 5개를 가지고 있고 10개가 있어야지만 프로세스가 종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5개가 더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P1은 2개를 갖고 있어요. 2개가 더 필요한 거고, P2는 2개 있으면서 9개니까 7개가 더 필요한 거죠. 근데 현재는 3개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걸 가지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같이 고민해줘. 여기 상태에서 P1이 3개가 있는데 P1이 먼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P2가 먼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실행할 때 이런 식으로 시행을 한번 해보죠. 자, 맨 처음에 여기 3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3개가 있으니까 3개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P1 뿐이 없죠. 그럼 P1을 먼저 실행을 합니다. P1을 먼저 실행을 하죠. 이렇게 사용 가능한 자원이 3개가 있으니까 P1이 2개가 필요하니까 P1을 실행합니다. 이렇게 자, 실제 현재 사용량이 2개고 최대 사용량이 4개이기 때문에 2개가 필요한 거죠. 그럼 2개를 갖다가 얘를 줘요. 이렇게 실제 이렇게 2개를 주게 되면은 사용 가능한 자원이 1개가 남겠죠. 3개 2개를 줬으니까. 그렇죠? 1개가 남아요. 그래서 이 P1을 정상적으로 끝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1개가 나오면서 정상적으로 끝내죠. 그러면 요게 이 P1이 정상적으로 끝났어. 그러면 자원이 몇 개가 남겠어요? 자원이 지금 최대 사용량 4개 하고 사용 가능한 자원 하나, 2개 합쳐가지고 이렇게 5개가 남겠죠? P1 실행했을 때. 자, 그러면 이 5개가 남으니까 여기 있는 P0요. 이 5개를 요구하는 이 P0를 실행할 수가 있겠죠. 네? 5개가 남으니까 여기 있는 P0를 실행을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P0는 현재 사용량이 5개고, 그쵸? 최대 사용량이 10개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실제 필요한 건 5개죠. 그럼 이 5개를 주면 되겠죠. 여기 5개 주면 되겠죠. 5개 주면은 사용 가능한 자원은 몇 개가 나와요? 빵이 남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겠죠, P0가. 그럼 P0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다. 그러면 사용 가능한 자원이 몇 개가 남아요? 이렇게 10개가 남겠죠. 빵이니까 어차피 10개가 남는 거고. 그러면은 P2 같은 경우는 7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10개 가지고 7개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럼 그때 이제 P2를 실행하는 거예요. P2는 실제 지금 점유어가 있는 게 2개란 말이에요. 그죠? 점유어가 있는 게 2개. 그 다음에, 실제 최대 사용량은 9개란 말이에요. 그럼 7개가 필요하잖아요. 7개.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개에서 7개를 줄 수가 있겠죠? 10개에서 7개를 주고 나면 몇 개가 남아요? 3개가 남잖아요. 그리고 이 P1, P0, P2가 모두 정상적으로 끝났다. 그럼 자원이 몇 개가 남아요? 원래 12개였으니까 12개가 남겠죠. 네? 이해되셨나요? 요거 뭐 별거 아니 산수잖아요. 꼭 이해하셔야 된대요. 그림 2번, 3번 보고라도 이 그림 꼭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안정 상태와 불안정 상태의 자원을 보자고요. 요거는 이제 안정 상태고 요건 불안정한 상태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보시죠. 일단 여기 지금 자원이 10개가 있단 말이에요. 자원이 10개가 있는데 이렇게 할당이 됐어. 그럼 3개가 남겠죠. 3개가 남은 상태에서 얘가 요구하는 거는 5개고, 얘가 요구하는 7개고, 얘가 요구하는 건 2개고, 얘가 요구하는 건 8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 일단 3개 남은 상태에서 얘를 먼저 줘봐요. 얘를. 얘에다 먼저 부여를 하게 되면
두 개를 썼기 때문에 예? 실제 몇 개가 남아요? 5개가 남겠죠. 그럼 5개를 여기다 부여하면 되겠죠. 여기다 5개를 부여하게 되면 이게 끝나고 나서 여기 7개가 나오죠. 7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요걸 또 P1을 실행하면 되겠죠. P1을 실행하면 7개니까 처리가 되겠죠. 7개 처리가 나면 또 몇 개가 남아요? 8개가 남겠죠. 8개 나오면 여기 만약 P3 8개 부여해 줘가지고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요거는 안정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왜? 여기 3개 가지고 P2를 먼저 하고 P2를 먼저 실행하고 거기서 나오면은 5개가 남단 말이겠죠. P2 실행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P0를 실행하고 여기 요구사항이 5개고 여기 7개고 여기 2개고 여기 8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실행하고 5개가 나오니까 P0를 실행하면 되고 요게 맨 처음에 1순위 요게 2순위 그렇죠? 3순위 P1 여기 지금 7개가 필요하니까 이 2개를 실행하고 나면 7개가 남겠죠. P0를 실행하면은 그럼 얘가 되겠죠. 3번 여기 4번 이렇게 하면 안정적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지금 이런 상태에서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여기 2개를 요구되고 여기는 몇 개예요? 7개 요구되고 여기도 2개 요구되고 여기도 6개 요구되는데 어디다 하나를 줘요? 줄 수 없잖아요. 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불안정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불안정한 상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지금 원래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한 개를 P0의 자원을 할당할 수가 있고 P1의 자원을 할당한다고 쳐봐요. 그럼 P0의 자원을 할당하면 이건 또 안정 상태가 돼요. P1에다가 이거를 할당하게 되면 불안정한 상태가 돼요.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 상태에서 P0에다가 하나를 더 할당을 했어요. 그럼 이게 3이 되는 거고 얘는 2였었는데 이게 3으로 바뀌죠. 그쵸? 3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 자원수는 3에서 몇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겠죠. 2로 보이시나요?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제 얘가 필요한 건 4개죠. 얘가 필요한 건 7개고 얘가 필요한 건 2개고 얘가 필요한 건 8개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2개 가지고 P2를 먼저 실행하잖아요. P2를 실행하면은 실행 가능하겠죠? 그럼 P2가 실행되고 나면은 가지고 있는 거하고 원래 잔여수하고 해가지고 4개가 남겠죠. P2가 실행되고 나면은 자 그러면 이 4개 가지고 P0를 실행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P0를 실행해요. 그 다음에 P0를 실행하게 되면은 P0가 실행됐으니까 원래 있는 4개에다가 여기 지금 갖고 있는 3개 플러스 3개를 해서 네? P0가 끝나고 나면 몇 개가 돼요? 7개가 되겠죠. 7개 원래 4개에다가 3개를 해주니까 그럼 7개면은 이 P1을 실행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P1을 실행해 보자고요. P1을 실행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거 실행되겠죠. 실행되고 여기 7개 있는 거에다가 또 현재 사용 하나를 또 가져오니까 몇 개가 돼요? 8개가 되겠죠. 이해 되시나요? 8개가 되면 P3를 실행할 수 있겠죠. 네? P3를 실행하게 되면 제일 마지막에 또 P3를 실행해 가지고 8개에다가 여기 있는 2개를 더해 가지고 몇 개가 된다? 10개가 된다. 끝나고 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P2, P0, P1, P3 순서대로 실행을 하게 되면 얘는 안정된 상태죠.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안 하고 P1에다가 하나를 더 줬어요. P1에다가. 그래서 원래 여기 있는 것처럼 그렇죠? 여기 얘가 하나가 줄어드는 대신에 어떻게 돼요? 얘 P1 여기다가 하나를 더 줬어요. 이렇게. 하나를 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라는 거죠. 왜 불안정한 상태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건 5개죠. 여기 필요한 건 6개죠. 여기 필요한 건 2개죠. 여기 필요한 건 8개죠. 여기. 그러면 이 2개 가지고 여기 2개 줬어요. 여기다가 P2를 실행을 했어. P2를 실행하고 나면은 얘는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2개 플러스 2개 합쳐가지고 몇 개가 돼요? 4개가 되겠죠. P2 실행 후 4개가 된단 말이에요. 4개. 자, 그럼 4개 가지고 어디 실행해요? 얘는 돼. 얘는 되지만은 얘도 안 되죠. 얘도 안 되죠. 얘도 안 되죠. 어떻게 돼요?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게, 그럴 경우는 자원 할당을 거부하자. 자원 할당 거부. 이제 은행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건데, 뱅커스 알고리즘. 이제 다익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 알고리즘을 만들어 놨는데, 네, 뭐 되게 복잡하게 나와요. 보시면은 뭐 여기 보시면 뭐 어벨러블은 뭐예요? 사용 가능한 자원수. 맥스는 최대 요청량. 얼로케이션은 지금 할당 받은 거. 니드는 필요한 거. 제약 조건이라고 있는데, 이 제약 조건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 자원에 대해서 이 벡터 값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벡터 아시죠? 스칼라 값은 숫자가 뭐 5가 크다, 5하고 3 어떤 게 더 크냐, 그럼 5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벡터라고 하는 거는 그 방향이 있어요. 그쵸? 내가 지금 이렇게 3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3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5라는 게 왔는데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가. 이게 정확하게 5가 아니잖아요. 그쵸? 이건 반대가 되는 5잖아요. 그래서 이 스칼라 같은 경우는 5 플러스 3 하면은 8이 되는데, 벡터는 5 플러스 3 했는데 뭐 2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요 3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3이다. 그럼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벡터 값인데, 요 벡터 값을 주는 이유는,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리소스가 프린터도 리소스고, 스캐너도 리소스고, 그 다음에 CD롬 드라이브도 리소스잖아요. 내가 리소스가 많아. 근데 내가 필요한 건 프린터 리소스인데, CD롬 리소스가 많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값을 가져라 라고 얘기해서 벡터라고 얘기합니다. 벡터. 그리고 이제 나머지 요거 이제 x값보다 크면은 쓸 수 있고, 이게 이제 벡터 값이다 보니까 여기도 크고, x도 크고, 여기 첫 번째 값도 크고, 여기 첫 번째 값도 크고, 두 번째 값도 크고, 세 번째 값도 크고, 네 번째 값도 컸을 때 이렇게 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3이라면은 이게 성립이 안 돼요. 이 전체 값은 다르지만은, 자, 그래서 x가 y보다 값이 적거나 같고, y=로 무한대면 x는 이거다. 이제 요거 알고리즘을 위한 기호인데, 이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이제 우리 뱅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쉽습니다. 내가 은행에 있어. 은행에 있는데 지금 은행 금고에 1억 원밖에 없어. 그런데 누군가가 2억 원을 찾으러 온다고 얘기를 해. 그럼 어떻게 해? 이 2억 원을 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금고에 1억밖에 없는데 못 내주겠죠. 그러면은 은행에서 지금 조금 기다려 주세요. 저희가 뭐 무슨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다리게 한 다음에 다른 은행에 가서 돈을 뭐 1억을 더 가져오든지, 아니면은 그 동네에서 누구 갑부가 한 명 있어. 그분이 내가 오늘 1억 예금을 할게요 라고 미리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그 사람이 올 때까지 이 사람을 홀드 시켜 놓든지, 아니면 나중에 오게 하는 거 있죠. 그걸 은행가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되게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뭐 알고리즘들이 쭉 있는데, 이게 뭐냐면, 돈이 있냐? 요구 사항이 필요한 사항보다 적다. 그럼 2단계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이 최대 요청치를 초과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은행에 1억밖에 없어. 근데 2억을 찾으려고 해.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직 조금 있다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단계는 뭐야? 요구사항이 가능한 상태보다 더 작다. 그러면은 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요걸 해결해 주는 거야. 사용 가능한 거는 사용 가능한. 내가 3억이 있었어. 3억이 있는데 1억을 달라 그래. 그럼 1억 요구사항이죠. 그렇죠? 1억을 해서 빼서 2억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실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로케이션은 뭐예요? 지금 얼로케이션 된 거. 자기가 2개를 갖고 있다. 그럼 또 2개를 가져왔으니까 2개를 더 넣어주는 거. 그 다음에 need는 내가 필요한 거에서 요구한 것만큼 빼주는 거죠. 그쵸? 필요한 거에서 요구한 것만큼 빼주는 거. 그죠? 요 available allocation need 요걸 가지고 실제 돈을 지불해 주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여기 시스템 상태 검사를 하는데 여기 finish work 이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고, 실제 은행과 알고리즘에 대한 값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벡터라 그랬죠. 여기 지금 요 A, B, C, D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거 서로 다른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벡터 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렇게 나눠지고, 뭐 B를 요구하는데 A가 많아봐야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벡터 값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 allocation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할당 받은 거. 그 다음에 max는 이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끝내기 위해서 필요한 최대치. need는 얘 빼기 얘가 need가 되겠죠. 그죠? 얘 빼기 얘. 얘에서 얘를 빼면은 얘 값이 나오겠죠. 이 각각에 대해서 3에서 2를 빼니까 1이 되는 거고, 지금 2에서 0을 빼니까 2가 되는 거고, 여기서 1에서 2를 빼니까 0이 되는 거고, 자, 4에서 2를 빼니까, 그쵸? 3이 되는 거고. 요 얘기예요, 요 얘기. 자, 다음에 여기 P1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0에서 0을 빼니까 0이 되는 거고, 여기 2에서 2를 빼니까 1이 되는 거고, 자, 5에서 2를 빼니까 3이 되는 거고, 예, 2에서 2를 빼니까 2. 자, 이해되셨죠, 요거? max, need, available. 그러면 실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원 A는 8개, 자원 B는 5개, 자원 C는 9개, 자원 D는 7개가 있어요. 그쵸?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 할당된 거는 여기 몇 개예요? 요걸 쭉 합치면은, 자, 2, 4, 1, 7, 그쵸? 1, 2, 3, 그쵸? 1, 2, 1, 3, 7, 1, 1, 3, 5. 이렇게 되셨죠, 요거? 그래서 실제 8, 5, 9, 7에서 7, 3, 2, 5를 빼면은 어떻게 돼요? 1, 2, 2, 2가 되겠죠? 1, 2, 2, 2. 그래서 available한 게 1, 2, 2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걸 갖다가 처리를 하려면은, 자, 여기서 바로 이 need를 P0를 실행하려고 하면은 P0는 1, 2, 0, 3이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 available한 건 몇 개예요? 1, 2, 2, 2죠. 그러면 1, 2, 0, 3이니까 3이 크잖아요. 3. 그럼 얘를 실행하지 못하겠죠. 네? 그럼 P1을 실행해보자. P1을 실행하려고 봤더니 얘는 need가 몇 개예요? 0, 1, 3, 1이잖아요. 0, 1, 3, 1이면 어떻게 돼요? 얘 3 때문에 안 되겠죠. 얘 때문에. 얘는 2개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안 돼요. 그럼 P2로 가보자고. P2. P2를 갔더니 필요한 게 몇 개예요? 1, 1, 0, 2예요. 만족하죠? 1, 2, 2, 2. 가능하죠? 자, 그러면 얘를 실행하면 되겠죠. 1, 2, 2, 2를 가지고 요걸 실행했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 갖고 있던 게 몇 개예요? 요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 더하기 얘가 되겠죠? 얘 더하기 얘. 그래서 P2를 실행하고 나면 값이 얼마가 남아요? available이 요렇게 남게 되겠죠. 왜?
얘하고 합이니까. 자, 그러면 이 5, 2, 5면은 여기서 실행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P0 실행할 수 있겠죠? P0. 자, 1, 2, 0, 3인데 5, 2, 2, 5니까 실행 가능하겠죠? 얘는 실행 못하겠죠? 여기 3이니까 여기가. 얘도 실행 못하죠? 얘가 3이니까. 그렇죠? 얘도 실행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5, 2, 2, 5니까 2, 0, 0, 3이 되죠. 근데 일단 우선순위를 봐서 P0부터 먼저 하죠. 뭐. 자, 그럼 P0를 실행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P0를 실행하고 나면은 얘 더하기 뭐가 돼요? 얘 더하기 얘가 되니까 요 값이 남겠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P4 실행할 수 있겠죠. 요거. 자, P4를 실행하면은 요렇게 되겠죠. P4 실행하고 나면 다시 P1 실행하면은 가능하겠죠. P1 실행하고 나서 P3 실행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다 실행이 되겠죠. 이건 안정 상태.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불안정한 상태인데, 만약에 다원 P1에 B와 D를 한 개씩 더 요청했을 경우, 자, 여기 0, 2, 2, 1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하나씩 더 요청을 했어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0, 2, 2, 2. 그러면은 실제 할당량이 7, 3, 5, 7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겠죠. 7, 4, 7, 6. 그렇죠? 그러면 어벨러블이 어떻게 돼요? 어벨러블이 1, 1, 2, 2가 되겠죠. 그러면 1, 1, 2, 1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예? 얘 안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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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이건 뭐다? 불안정한 상태다. 요걸 갖다가 숫자를 맞춰가지고 어벨러블이 얼마냐, 맥스가 얼마냐, 니드가 얼마냐 이런 걸 알아봐가지고 처리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은행가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래 은행가 알고리즘은 처리는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점이 좀 있어요. 문제점이 뭐냐면은 할당할 수 있는 자원을 일정량을 미리 요청해야 되고 자원은 수시로 몇 개가 있는지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가 있냐? 누가 언제 나 CPU 5개 쓸 거예요. 나 3개 쓸 거예요. 누가 알고 프로세스가 실행이 돼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사용 족수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중 프로그램 시스템에서는 누가 언제 사용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은행가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되는 시스템 과부. 왜? 소형 파악해야 되고 되는지 안 되는지 알고리즘으로 돌려봐야 되고 자원을 보유한 상태로 끝내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보완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사용량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아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교착 상태 회피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교착 상태 회복 알고리즘인데 교착 상태 회복 알고리즘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과제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제물 8주차 과제물 교착 상태 예방 4가지 방법 있죠. 4가지 방법을 쓰고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점유와 대기, 점유와 대기란 뭐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래 네모 여기 1번, 2번, 3번, 4번 값이 얼마인지를 채우시면 됩니다. 이거 기말고사에 시험으로 나옵니다. 꼭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오늘 강의 어땠나요? 운영체제 어렵다, 힘들다, 왜 이렇게 복잡하냐 이런 것보다는 운영체제 되게 재미있네, 즐겁게 배워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의 이번 강의의 목표인 것 같아요. 강의 듣느라 수고했고 다음 주에 봬요. 안녕.